맨몸으로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턴가 생긴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께 특화된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겠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무릎 주변의 체력을 키우고 효과까지 있는 운동 방법과 몸에 좋은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게 나이가 들면서 하체가 얇아져서 걱정이진 않으셨나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하기가 두렵진 않으셨나요? 무릎 운동을 이미 매일 하는데도 도통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진 않으셨을까요?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고 내 몸에 잘 맞는 운동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픈 부위가 점점 튼튼해지고 무릎 주변 근육이 점점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혈액순환까지 개선되어 건강 수명까지도 늘릴 수 있게 되려면 단순히 무릎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죠.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영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를테면 무릎 주변의 대퇴사더근이 튼튼해져서 무릎 관절 주변을 잘 지탱해주고 무릎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원리인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젊은 때와는 다르게 하체가 얇아지기 때문에 매일 운동으로 관리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관리 방법입니다. 하체가 얇아진다는 것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근육이 점점 빠지게 되어 허리, 무릎, 어깨, 관절, 마디마다 통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원리인 것이죠. 이 때문에 근육량이 빠지지 않게 근력 운동을 꼭 해주어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한 만큼 영양소 섭취를 비율에 맞춰서 잘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와 꾸준한 무릎 운동 말고 다른 곳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 주변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 거죠. 바로 발등 굽힘입니다. 발등 굽힘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발목을 발등 쪽으로 굽히는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발등 굽힘이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해드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쿡에 져서 움직임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발췌해보면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관절들은 안정성을 담당하는 관절과 가동성을 담당하는 관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동성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관절의 예로 발목을 들 수 있고 안정성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관절의 예로 무릎을 들 수 있죠. 가동성을 담당하는 관절들은 움직임이 자유로워 유연하지만 견고함이 조금 떨어지는 특징이 있고 안정성을 담당하는 관절은 튼튼한 반면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관절들이 서로 조화롭게 움직이며 신체 리듬을 만들어내고 움직여야 하는데 이러한 상호 리듬과 보완작용에 문제가 발생될 때 통증과 염증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가동성을 담당하는 발목 관절의 유연성이 부족하게 된다면 발등 굽힘과 같은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무릎 관절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무릎 통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운동 시 발등 굽힘이 충분하게 되지 않아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무게중심은 뒤로 상체는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무릎에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계단을 내려갈 때 유연성 부족으로 뒤꿈치가 빨리 떨어져 바로 아래 계단으로 내딛는 반대발에 더 큰 무게를 떠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걷거나 달리는 등 일상생활에서조차 불안정하게 돌아가거나 기울어져서 무릎에 과한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주게 됩니다. 발목의 유연성, 즉 가동성이 부족해 발등 굽힘 동작이 제한되면 발목에서 가장 먼저 흡수해줘야 할 1차 충격과 무게를 무릎에 고스란히 부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릎 통증이 발목 유연성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테스트해 볼 텐데요.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즉시 아실 수 있습니다. 벽에서 손바닥 하나 정도 떨어진 곳에 발끝을 위치시켜 주세요. 한쪽 무릎을 앞에 있는 벽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이동하는 다리에 뒤꿈치를 띄지 않고 무릎을 벽에 댈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발목 가동성을 갖고 있다면 무릎이 발가락을 10cm 이상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고 이 자세를 취하기가 힘들다면 여러분의 무릎 통증 원인이 발목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무릎 통증의 원인이 발목 가동성에 있다면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발목 가동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발목 펌프질입니다. 말 그대로 다리는 일자로 고정한 상태에서 발목을 발등 쪽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15회 정도 반복합니다. 앉아서 하셔도 좋고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양발을 교차하며
반복하면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생각날 때 어디서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인 만큼 습관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발목 가동성을 향상시키는 운동과 종아리 뒷근육을 이루고 있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는 종아리 근육 때문에 발목의 가동성이 제한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나눠서 스트레칭 해주면 더욱 좋은데요. 비복근을 스트레칭하려면 발등 굽힘 테스트를 위해 했던 동작과 유사하게 벽에 손을 대고 자세를 취하되 테스트 때보다는 좀 더 먼 위치에 앞발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뒷발의 무릎은 일자를 유지하고 뒤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 상태로 30초간 유지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아랫부분에 위치한 가자미근의 경우 방금 전 동작과 동일하게 벽에 기댄 채 수행하면 되는데요. 앞뒷발의 간격은 좀 더 좁혀주시고 뒷발의 무릎은 조금씩 굽혀주는데 뒤꿈치는 여전히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로 상체의 무게중심은 벽 쪽으로 기울인 상태로 30초간 유지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무릎이 아니라 발목의 유연성과 가동성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는 현상인 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발목의 유연성과 가동성을 담당하고 있는 발목이 유연하지 못할 때 안정성을 담당하는 무릎 관절이 무리를 하게 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만약 내가 해당이 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동작을 활용하여 아프지 않은 선에서 조금씩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꾸준히 따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건이 될 때마다 습관처럼 실행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정 링크를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 더 자세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뤄볼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